금리 역설 폭로, 고신용자만 혜택, 저신용자 고금리 지옥. 트럼프 미중 합의부터 SK 중국 철수, 2025 글로벌 경제 대혼란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기준으로 최근 경제 뉴스를 중심으로 한 핫 이슈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합의 소식이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에 신호를 보냈어요. 이 합의는 무역 관세 완화와 기술 협력을 포함하며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불투명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주식 시장은 이 소식에 소폭 반등했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7% 하락하고 나스닥 0.07%, S&P 500 0.13% 떨어진 게 그 증거죠. 연준의 금리 정책이 핵심입니다. 스티브 미란의 연준 이사 임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을 상징하며 연준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12월까지 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70%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매 회의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내릴지 주목되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해 과도한 인하가 필요 없을 거라는 의견도 많아요.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연준의 역사부터 알아야 해요. 1913년 설립된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목표로 하지만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제롬 파월 의장이 압박을 받았던 사례처럼 미란 임명은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 있어요. 이는 주식시장 랠리를 부추길 테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죠. 한국 경제로 넘어가 보죠.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 지분 2%를 인수하며 주가가 40% 폭등했습니다. 이는 웹툰의 글로벌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된 장르로 모바일 최적화가 강점입니다. 남미, 중국, 동남아 시장 확대가 기대되지만 일부 지역의 만화 문화 부족이 도전 과제예요. 쇼츠 같은 단편 콘텐츠와의 경쟁도 치열해요. 디즈니의 마블 IP와 결합하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상징해요.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처럼 K-웹툰이 할리우드로 진출하는 물결이 일고 있죠.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도전을 살펴보죠. SK그룹이 시노팩과 합작한 중화케미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SK가 65%, 시노팩이 35% 지분을 보유한 이 합작사는 최근 적자로 돌아섰어요. 매각 대금은 8,9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과잉 공급과 보조금 정책이 원인입니다. 태광산업과 효성도 중국 사업 철수를 고려 중이에요.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 정책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죠. 금모석유의 라텍스 장갑 시장 어려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 수요가 줄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치명타가 됐어요. 이 현상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공급망이 재편됐고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로 이동 중이에요.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 철수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국내 생산 강화로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경제 정책으로 초점을 맞춰보죠. 여당이 강조하는 금리 역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신용자는 저금리 혜택을 보지만 저신용 저소득층은 고금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화두가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이 비싸다는 비판이 금융권의 시장 원리 부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의 뿌리는 신용평가 시스템에 있어요. 한국의 대출 금리가 4%에서 20%까지 차이나며 저신용자 부담이 커요. 해결책으로 별도 기금을 제한합니다. 은행이 자금을 출연해 사회적 약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혜택 분배의 공정성과 효과가 관건입니다. 이 정책은 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요. 스웨덴처럼 공공펀드로 저금리 지원을 하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 오리온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4,600억 원을 투자해 진천에 신규 생산 기지를 건설 중이며 2027년 완공 예정이에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국내 공장 증설이 필수입니다. 농심과 삼양의 라면 수출 성공처럼 식품 산업이 해외 진출을 주도하고 있죠.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K-푸드가 문화 수출의 선봉입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과 저금리 대출 지원이 더 필요해요.
이러한 국내 생산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강화합니다.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에 적용하면 공급망 안정이 될 거예요. 미중 합의의 글로벌 파장을 더 깊이 분석해보죠. 이 합의가 관철되면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며 한국의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변수예요. 자동차 관세 25% 부과 위협으로 현대차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연중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만 수출 기업의 호재예요. 웹툰 산업의 미래는 밝아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100억 달러를 넘을 거라 예상되며 AI 번역 기술이 장벽을 낮출 겁니다. 중국 철수 기업들의 대안은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입니다. SK의 베트남 투자처럼 다변화가 성공키예요. 금리 역설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저신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오리온 투자처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 제조업 부흥이 가능합니다. R&D 세액 공제와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돼야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죠. 한국은행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버블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밀란 임명이 인플레이션 3% 유지에 기여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 개입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요. 한국 콘텐츠 수출의 성공 사례는 BTS와 블랙핑크처럼 웹툰도 K-웨이브의 일부입니다. 디즈니 파트너십이 이 물결을 가속화할 거예요. 중국 시장의 함정은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해요. 저신용자 지원 기금은 성공하려면 투명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부패 방지와 효과 측정이 관건이죠. 국내 생산기지 증설은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린 팩토리로 전환하면 이후의 탄소 국경세를 피할 수 있어요. 미래 전망으로 마무리할게요. 2025년 하반기 미중 합의가 안정되면 아시아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예요. 투자자 여러분은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웹툰과 식품 섹터에 주목하며 금리 변동에 대비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석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